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어제 열렸죠. 양국 정부의 국장급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상대로 끝난 결과에 실망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지속적 협의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으로 이번 협의를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대가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대화로 조정해 나가야 해서 단숨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려면은 쌍방의 전향적인 자세가 전제돼야 합니다. 양국 정부가 이번 출발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고 차근차근 이견을 조정해 나가길 바랍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어제 한일 외교당국 간에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겨레의 김혜연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첫 협의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땠습니까? 협의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못 봤습니다. 전면 비공개였는데요. 네. 양쪽 수석 대표가 우리 쪽은 이 외교부의 이상덕 동북아 과장, 그리고 일본 쪽은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주니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었습니다. 보통은 많이들 언론 보도로 보시겠습니다만 처음에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한마디 정도 인사말을 나누는 이른바 모두 발언이라는 그 정도는 공개를 하기도 하는데 어제는 그런 공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에 있는 외교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하라 국장은 어제 도쿄에서 한국으로 왔죠. 어제 오전 9시쯤에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서 정오 이전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협의가 시작한 게 4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가량을 일본 쪽 관계자들과 이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하라 국장이 4시 협의를 앞두고 한 5분 전에 외교부 청사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말을 아꼈어요. 입을 굳게 다물고 그냥 기자들을 거의 피하다시피 하면서 서둘러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사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한 2시간가량 이어서 했습니다. 협의가 전면 비공개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협의 내용은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하라 국장도 그렇고 이하라 국장도 이 협의가 끝나고 나오면서는 기자들한테 한 3마디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 당국자도 어느 정도 우리 쪽 당국자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기본 입장 그리고 앞으로 협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죠. 예. 결국 위안부 문제로 어제 협의 같은 경우에는 의제가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양쪽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느냐 또 배상이나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재반 사항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제시하고 또 어느 정도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는 뭐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 당시에 이미 법적으로 모두 해결된 문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그게 아니라 1990년대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다. 이건 청구권 협정과는 별도로 그때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일본 쪽에서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달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뭐 그런 입장을 확인하는데도 그친 것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그런 협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큰 성과가 이렇게 없다면 다음 회의는 언제 열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뭐 다음 회의 잡는 게 사실 회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다음 회의는 5월에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의제가 이제 좀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그런 협의였는데 다음부터는 다른 의제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의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어제 우리 쪽 당국자가 한 얘기를 보면 이 다음 회의부터 한일 간에 북한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 문화 교류 같은 문제 등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하라 국장, 일본 특속 대표도 협의를 마친 다음에 청사를 나가면서 이 다음 의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그동안 일본 쪽에서 이번 협의를 앞두고 첫 협의에서만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의제를 확장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된 거는 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한일 관계에 다양한 현안이 있는 건 맞는데 애초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기로 했다가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첫 회의를 위안부에 국한시켜서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문제는 조금 이제 길게 보면은 이해가 갈 수 있죠. 우리 네. 정부가 우리 정부 쪽에서는 꾸준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밝혀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 쪽에서 이 협의를 수용하면서 이번 협의가 열린 모양새가 된 건데 그 계기는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정부에서 한 얘기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태도 변화라는 게 첫 번째는 아베 총리가 고노다마, 그러니까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이 고노다마를 바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바꾸지 않겠다, 계승하겠다라고 밝힌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위안부 국장급 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비추어 일본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므로 한미일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위안부 협의를 하고 다음부터는 사실상 다른 문제까지 다루게 된다면 일본 정부가 정말로 태도 변화를 한 건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다음 협의 때부터 뭐 여러 가지 현안을 테이블에 올린다면은 뭐 위안부 문제가 아무래도 뭐 희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정부에서는 위안부의 북한한 국장급 협의를 연다고 하면서 언론에 알릴 때 이걸 마치 정례화할 것처럼 설명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입장이 공색해졌죠. 이번 이런 채널이 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위안부 할머니들, 생존해 계신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분들의 명예 회복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존자 55분의 평균 나이가 88살입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한 걸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벌써 23년이 지났죠. 그동안 이런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부분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인데 양국 정부가 애초부터 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냥 한일 관계 개선의 명분으로 이 위안부 문제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어서 좀 우리 정부도 굉장히 난감한 처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애초에 협의를 시작한 게 좀 무리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이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부터 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굉장히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또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서운 비판을 거듭해 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시발점이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특사로 한국에 왔던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이른바 망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당시 아소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 안에서도 남북전쟁에 대한 표현은 다른 것처럼 같은 나라라고 해도 역사인식은 다를 수 있다. 한일 관계도 그걸 전제로 역사인식을 논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 남북전쟁은 내전이고,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침략 행위인데 이걸 같은 선상에 억지로 꿰어 맞춘 일종의 궤변 같은 그런 논리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또 이후에 대일 관계에서 굉장히 강경일변도로 일관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에 일본 아베 정부가 어떤 태도 변화를 보였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던 거죠. 각종 교과서 논란이 있었고, 또 지난해 말 이 야스쿠니 참배에서 보듯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한일 관계를 어떤 신뢰 관계로 복원시킬 계기는 없었던 셈입니다. 네, 그렇게 계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왜 협의에 나섰던 걸까요? 사실 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필요성을 미국 쪽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 미국 쪽의 요구에 응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모습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이 한일 관계 개선을 미국 쪽에서 강하게 요구할 것을 대비해서 어떤 모양을 좀 갖춰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인식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방법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태도가 명확하게 바뀐 것도 없는데 일종의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건 너무 명분 없는 회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체가 정례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로서는 외교적 명분을 챙기게 되는 셈이라는 뜻인가요? 그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외교적 명분을 챙길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이번에 하고 다음 달에 일본에서 또 협의를 하게 된 게 사실상 정례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한된 그런 협의체가 아닌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협의 내용 공개가 있을 전망인가요? 어떻습니까? 계속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쪽 당국자 얘기인데요. 협의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이 양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 상세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논의 진행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게 되면은 양국 여론이 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걸 우려한 조치로 풀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적인 관심사를 놓고 밀실 협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결의 김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라디오